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나 확 달라졌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또 인플레이션 압박을 이기지 못하면서 급락 흐름이 나왔고 또 우리 시장에도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이어졌는데요. 연이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시장이었는데 참 이렇게 하루 만에 속절없이 또 떨어지는 우리 시장을 보면은 아직도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2,592선으로 2,600선이 다시 붕괴됐고 코스닥은 863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좀 그나마 위로할 지점을 찾아보자면요. 오후 1시 기점으로 나스닥 선물에서 좀 플러스 전환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오후장에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참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더더욱이나 또 냉철한 판단과 또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장 키워드로 한번 기준 잡아보도록 하죠. 5가지 준비했습니다. 미국 시장 하락, 유통주, 철강주,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이슈는 소비 관련주 중에서도 유통주를 오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대형 소매업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최악의 하락을 기록한 큰 요인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이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부진한 결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 시대가 찾아오면서 분명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안았던 유통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통주의 지금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과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1이죠. 내일이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슈로 지난주부터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등 정말 많은 섹터들이 들썩들썩하는 움직임 보였는데 일단 하루 앞둔 오늘은 우주항공과 원전 키워드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말 잡아야 할 찐 수혜주 섹터는 무엇일지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준비해드린 오늘의 공략주 키워드도 숨어 있습니다. 키워드까지 또 챙겨가시고 공략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포트에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기준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볼게요. 먼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중장기 공략주 상위 10개입니다. 대덕전자가 55.71%로 더 오르게 되면서 1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47% 육박하고 있습니다. ISC는 23.32% 쌓아 올린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노란톡 단기 공략주입니다. 대창단조 23%고요. HLB 30%입니다. 후성 27%, 한탑이 44%까지 탄력 챙겨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도 탄력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략주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매수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연이어서 상승을 했던 이 시장에 뭔가 배신을 당한 듯한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정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벌써 목요일장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는 내일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와 집중 플레이 하시면서 든든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김재룡 전문가님 그리고 유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김재룡 전문가님부터 오늘 시청자분들께 네네.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장 역시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런 장 중에서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였고 내일 장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대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30분 정도 남겨놓고는 좋은 정보, 저기 섹터, 네, 좋은 종목, 공략주 주실 공략주 거죠? 줄 네. 건데요. 성장 모멘텀, 그리고 재무, 차트까지 이렇게 완벽한 이 3박자가 맞는 그럼요. 아주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네. 방송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든든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유하 전문가님 오늘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 아니에요? 네. 진짜 화사하게 또 하고 오셨어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 전문가 유하입니다. 아침부터 온통 파란불이었을 계좌 보시면서 마음 많이 졸이셨죠? 또 자꾸 주변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는 하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도 고민되실 거예요. 이럴 때는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 플레이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두 분이 제 양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니까 그만큼 더 든든한 주식 플레이 오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QR코드를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순차적인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시장이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나요? 도대체 어떻게 또 시장을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시장 평가 한번 해주시죠. 네, 5월 19일 마감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2,600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1%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2,592.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5천억 넘게 사들이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나마 개인 매수세로 장중 2% 넘게 밀렸던 낙폭은 좀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0.89% 떨어진 863.8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530억 원가량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있었던 미국 대형 유통업체의 실적 발표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네.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미국 유통주들이 폭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재부각되는 듯하고요. 이러한 투자 심리가 그대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마감 시황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시황과 함께 그러면 이슈를 좀 더 들여다보면서 세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전문가님. 네. 사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타이가 너무 멋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뜬금없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미국 시장을 정말 최악의 하루로 만들었던 소비 네. 관련주죠. 그중에서도 유하 전문가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통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에 유통도 같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또 실적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너무 어려운데 흐름을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죠. 어제 미국 공용 유통주라고 불리우죠. 월마트와 타깃이 네. 실적 악화로 해서 거의 폭락 수준으로 주가 맞아요. 내려갔죠. 네.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하락을 불러일으킨 게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익치가 전년 대비해서 1%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또 예측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하락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내 미국 쪽의 유통주와 한국 쪽 유통주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물리 쪽인 측면 좀 다르죠. 미국도 광범위하지만 국내에는
작고 그리고 인건비 상승 부담, 물류비 상승 부담에 대한 이익 방향성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통주도 현재는 오늘 이마트 같은 경우도 여러 유통주들이 하락을 했지만 네. 영화도 하락은 했지만 좀 제한적인 하락일 걸로 보고 있고요. 각자 섹터가 아니라 종목별로 대한다면 충분히 미국 쪽 유통주가 하락을 했어도 국내 유통주들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유통주는 좀 계속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약간은 좀 다른 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백화점주를 한번 네네. 이야기해 볼게요. 백화점주는 실적도 좋았어요. 네. 호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백화점주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백화점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세계 백화점은 1분기 최대 실적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사상 최대 1분기 매출에 봐서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백화점주는 아니지만 롯데쇼핑, 백화점주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지금 이 내려오는 이유가 같은 섹터에 묶여 있잖아요. 유통 네. 관련주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 섹터에 묶인 종목들을 섹터를 보지 말고 이제는 종목을 대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백화점이나 유통 관련주, 현대백화점 이런 섹터와 이마트와 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마트가 지금 52주 신저가를 찍긴 하였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구간 지금도 하락한다고 하면 밑에 신뢰도 인도 매수 구간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이마트를 갖고 계시면 홀딩을 하셔야겠지만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판단하기 힘드시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신다면 저희 노란톡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좋은 신뢰도 있는 타점도 잡아 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 오늘 유통주 또 이슈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 특히 백화점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섹터로 묶여 있다는 그 이유로 좀 오늘은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해석을 해주셨고 그만큼 또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마트 실적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올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매수 전략 세워가시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방한을 하면 정말 바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바쁠 것 같습니다. 뭐 평택도 가야 되고 네. 맛있는 밥도 먹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원전 얘기도 해야 되죠. 네네. 뭐 정말 빡빡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들이 만나서 의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특히나 뭐 원전주도 그렇고 우주항공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네, 받는 맞습니다.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주항공이 사실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는데 3시 이후였죠. 3시 이후부터 뭐 AP 위성을 비롯해서 이 달 탐사 관련, 네. 우주항공 달 탐사 관련이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네.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일으켰거든요.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 실제로 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양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 손이 움직이기 바빠요. 간질간질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매매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아니면 달 탐사 우주항공 관련돼서 뭐 좋은 종목 없을까요? 문의 주신다면 저희가 정확한 흐름을 파악한 뒤에 조정 구간에서 드리도록 할 거니까 내일도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뭐 어쨌든 우주항공 쪽 좀 많이 올랐어도 더 올라갈 룸이 있다 이렇게 보긴 하시는 건가요? 네, 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 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그런 종목들을 또 엄선해서 또 매수 전략 세워주시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자, 또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슈로 정말 관심을 받았던 섹터들이 워낙 많아요.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뭐 오늘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우주항공 있었고요. 네. 이렇게 많은 섹터 중에서 또 하나 골라주셔야죠. 이 많은 섹터들 네, 중에서요. 정말 봐야 될 섹터. 네, 네. 지금 봐야 된다라고 하는 네네.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반도체, 우주항공, 오늘 또 우주항공이 좀 들어와 있죠. 네. 의제로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이 세 가지 섹터를 구분해서 봐야겠지만 종목을 대하는 게 아니라 섹터를 대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대하는 게 네, 좋다고 맞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 네. 이 섹터를 보지 말고 종목을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에서도 좋은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기대치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주항공 쪽 그리고 달 탐사에 관해서 논의한다고 해서 위성 관련주들이 다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숨은 진주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숨은 진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내일장 시작하고서 장의 흐름, 수급, 돈의 뭉치가 들어오는 거 보고서 저희가 좋은 종목 선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섹터로 구분하기보다 종목별로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와 또 자동차, 우주항공을 짚어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별로 매수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늘 장이 좀 어려웠죠. 오늘 하루 동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무려 150개가 넘었어요. 예. 네, 그런 장에서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이 어제 네네.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챙겨주셨던 종목이죠. 우수 AMS가 아주 무섭게 달려나갔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수 AMS 한번 봐주세요, 전문가님. 네, 뭐 전기차 섹터에 연결돼 있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현대가 미국 쪽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거라는 이슈로 해서 우수 AMS가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시간에 상승한 걸 보고서 오늘 갭 상승을 할 것이다. 네, 무턱대고 맞습니다.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양봉으로 마감은 했지만 꼬리 달고 내려와서 현재 위치는 242평선.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저희? 네,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주가가 오늘 어떤 시작이냐면 이렇게 빵 터졌죠, 이렇게. 빵 터져서 고가가 29.81 상한가까지 갔다 왔어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현재 밀려서 종가가요. 현재 17.37%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죠. 242평선을 수급으로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의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해당할 실적 뭐 엄청나게 우상향하는 실적은 아닙니다. 재무조가 아주 건전하다는 아니지만 재무조도 보통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주가가 내려온다면 당연히 이런 위치에서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4,500 한 40원 정도 라인에서도 단기적으로 가능하고요. 처음에 수급이 시작됐던 이런 시점 있죠. 양양양 이렇게 캔들로 해서 올라왔던 이 시점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저희는 더 좋죠. 이게 기회죠. 이제 내려온다면 기회지만 여기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는 네. 워낙 242평선이 큰 수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조금 홀딩하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수익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고요. 수익 중이신 분들도 조금 더 큰 수익률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섹터로 분류가 되는 우수 AMS였는데 바이든 방한 이슈로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기대 여러분들 같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전략 함께 든든하게 또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로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저희가 리뷰를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워낙 어려운 장에서도 이런 단기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대창단조, HLB, 후성 한탑 챙겨가고 있는데 자, 오늘 후성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5월 17일에 그저께네요. 그저께 또 공략을 해주셨고 27% 탄력을 챙겨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네. 후성 한번 봐주시죠. 네, 후속이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드렸지만 후성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불화수소 관련주죠. 전기차나 2차 전지나 혹은 반도체 불화수소 관련주인데 네. 1분기 실적이 발표 나왔는데요. 16일에 발표했는데 1분기 전년 대비해서 150%가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그러네요. 해당 회사 저희가 단기적으로 들었지만 중기 이상, 장기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 자, 기업 분석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요. 매출액이 45.7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971%나 증가했어요. 단기 순이익도 10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단기적으로 종목을 드렸지만 어마어마하네요. 중장기 포지션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렇듯이요. 저희가 방송 중에서도 중장기 포지션을 종목을 안내해드리지만 이 노란 톡방에서도 단기적인 공략주 플러스에서 중장기 공략주까지 다 같이 안내해드리니까요. 여러분 다 같이 저희가 모여서 매매해서 좋은 수익률, 좋은 수익금, 수익이 일상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단기는 물론이고 중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매수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많은 분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종목 뭘 담으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뭐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내일은, 네. 현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강한 섹터, 강한 힘으로 몰고 들어온 우주항공 섹터들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에 못지않게 철강 관련주, 뭐 문배철강이나 금강철강 같은 그런 업체들이 상승할 겁니다. 현재 시간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지금 문배철강하고 금강철강이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아침 갭상승 시작합니다. 갭상승 시작했을 때 무리하게 또 따라 들어가서 꼭지에 물려 계시지 마시고 그런 거 저희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거 지금 따라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 되는 물어봐 준다면 저희가 여러 흐름 분석을 한 후에 분봉상, 일봉상, 뭐 체결 강도 이런 걸 본 후에 좋은 타점 형성됐을 때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같이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좋습니다.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또 섹터 3개 딱 짚어주셨던 반도체, 자동차, 우주항공 봐야 된다. 그리고 철강 쪽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종목 콕 짚어주셨습니다. 문배철강과 금강철강 짚어주셨는데 마구잡이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수 전략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든든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슈와 또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종목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레이리스트 종목은 워낙 변동성 강하고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뭐 매수 전략 챙겨가시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오늘의 공략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중장기로 여러분 포트에 아주 단단한 힘을 실어드릴 종목들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 플레이리스트 종목도 오늘의 공략주로 이렇게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포트 구성 단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든든한 종목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이전 오. 내용하고 계속 연결되는 것 같죠? 그러네요. 또 대표님이 내일 담아야 할 업종으로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고요. 아마 어제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추천해주셨던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반도체 웨이퍼의 이송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오. 이송 장비라고 하면은
이게 옮겨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송. 반도체는 굉장히 미세한 공정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공정이 끝나고 다음 공정으로 옮겨줄 때 자동으로 옮겨가는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런 이송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송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쟁 회사로 미국과 일본의 업체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 이 미국 업체가 반도체 자동화 사업부를 매각했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업체가 공급했던 물량의 80% 가까이를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업체에서 대체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또 장비 국산화 확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 수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요,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반도체 이송 장비에 필요한 모듈, 이 모듈에 대한 자체 설계와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했을 때도 해외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또 원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앞서 이제 실질적인 국내 경쟁 업체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이송 장비 시장은 이 기업이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있었지만 그 기업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또 다른 업체는 산업용 로봇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이송 장비에서는 이 기업이 거의 선점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에서 제조하고 있는 장비는 반도체 전공정에서 필요한 장비 90% 그리고 후공정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이제 대만의 장비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이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기업의 시스템 반도체 고객사로 영업 확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하거든요. 또 국내에도 고객사들이 있어요. 이제 하반기부터 후공정 장비 업체들 하나정밀기계라든지 프로텍 이런 고객들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업체들도 2025년까지 매출을 볼 때 한 100억 원 정도 그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전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후공정에서도 수주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주요 고객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기업이 2007년에 반도체 이송 장비 모듈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반도체 업체에 대한 장비 공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차 고객사로는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세메스나 원익 IPS가 있고요. 해외 업체로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있는데 여기는 한 10% 정도 되고요. 1위 고객사는 세메스, 2위는 원익 IPS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도체니까 최종 고객사는 어디가 될까요? 어디가 될까요? 두 개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로 매출이 한 90% 정도가 오.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기업의 최대 고객사로 말씀드렸던 세메스입니다. 세메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메스가 삼성전자 자회사예요. 그렇게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세메스가 삼성전자의 이제 폭풍 투자에 힘입어서 2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020년에 매출이 2조 2,140억 원으로 그 전년 대비 95%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그 전년 대비 1,045%가 증가를 했어요. 그게 바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2020년에. 근데 이게 21년까지 이어집니다. 매출 규모 보면 아시겠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장비 업체고요. 그리고 장비 부문에서는 세계 탑10에 들 정도로 그런 엄청난 기업입니다. 근데 아마 세메스라는 기업명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네, 거예요. 맞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럴 텐데요. 왜냐면은 이 업체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2년 연속 세메스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했잖아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3조 136억 원, 또다시 전년 대비 한 46%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인 투자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 세메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종목도 당연히 좋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세메스 얘기를 너무 해서 오늘 추천 종목이 세메스인가 싶으실 거예요. 네. 아닙니다.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요. 이 성장을 오늘 소개드린 종목이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이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세메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에서 40%였어요. 그랬는데 작년부터 이제 세메스가 엄청난 선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업에서 매출의 50%가 세메스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으로 돌아와서 네. 21년도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이 2,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3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2017년과 18년 그때 실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 또 한번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 난이도가 더 높아질수록 이 미세한 작업이 더 필요할수록 이 회사의 장비는 더 중요하고 필요해질 그러네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성장 모멘텀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첫 성장 번째. 모멘텀은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세요. 플레이리스트에서 최대 수익 만들 수 있는 방법 노란톡에서만 공유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는 또 반도체 웨이퍼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이송 장비를 제조하는 전문 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대 고객사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벤스면서 뭐 국내 1위 기업인 건 당연하고요. 또 장비 부문에서 세계 탑 10 안에 들 정도로 실적이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반도체 이송 장비에 필요한 모듈을 자체 설계를 하고 또 제작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이 기업의 또 큰 핵심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 반도체 장비 국산화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도 지속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성장 모멘텀과 실적까지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꼭 담아 가셔야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3타점으로 아주 안정적인 매수 전략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죠. QR코드에 휴대전화 갖다 대기만 하시면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면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로봇 사업 모멘텀이 더 있다고요, 네, 정관님? 이제 로봇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들고 있잖아요. 굉장히 미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에도 정교함이 필수적인데요. 바로 그 로봇팔이 이동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 화면에 있는 이미지가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에요. 기존의 이 장비는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국산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선두에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이 된 겁니다. 이 회사가 2020년에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뭐 현재는 반도체 쪽 장비 매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ATM 로봇이라고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대기 로봇이래요. 이해하셨어요?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대기 로봇, 자 ATM 로봇 네. 이걸 내재화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이송하려고 대기하는 네, 로봇이죠. 맞아요. 그 이송하려고 대기하는 그런 이제 거기에 일단 그걸 내재화하는 거에 이제 주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로봇 산업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어떤 사업이든 다양하게 진출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이 반도체 공정인데 아주 미세한 반도체 공정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로봇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뭐 다양한 기계 제작에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실제로 식사 보조 로봇이나 용접 로봇, 하지 재활 로봇, 뭐 이런 다양한 로봇 개발 관련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 ATM 로봇 있잖아요. 대기 로봇. 이게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8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2020년부터 이제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장비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그 양산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업의 목표가 2026년까지 수입 의존도를 제로로 낮추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로봇 개발이나 양산 시기가 빠른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향후에 영업이익률 빠르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전망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월이었죠. 이제 삼성전자가 뭐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이전에 시제품 형태로 공개됐던 보행 보조 로봇. 이게 로봇 상용화의 첫 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도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왜냐면은 해당 회사가요. 지난 2016년입니다. 인공지능 AI 초기 단계인
지능형 의료용 로봇을 위탁 생산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산업을 공식화했습니다. 맞아요. 240조 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기업은 반도체 쪽으로도 해서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고요. 또 세메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의료용 로봇에 대한 생산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지난 1월에요.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물론 반도체 장비 본업에 대한 캐파 확대가 첫 번째 목표가 될 거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ATM 로봇 양산을 위한 선제적인 증설 차원에서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시설 투자 금액이 33억 원 가량 되는데요. 이게 완공이 된 이후에는 이제 풀 캐파 매출액이 현재 2천억 원 가량 되잖아요. 근데 이 기업에서는 한 5천억 원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그런 좋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로봇 성장 모멘텀 확인하셨죠? 기업명은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그렇게 플레이리스트에 업해도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은 노란톡에서 여러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 주세요.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 노란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핵심 성장 모멘텀으로 또 로봇 국산화 프로젝트까지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웨이퍼 이송을 바로 이 기업의 로봇 8이 도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또 일본 제품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정부 차원의 또 반도체 장비 국산화가 장려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기업을 빼놓고는 장비 쪽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다가 또 새 정부의 국책과제로 로봇 사업이 선정되면서 더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개발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관련 기업이다라는 점까지도 한번 투자 포인트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진짜 엄청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들으셨죠? 네, 듣고 계신 거죠? 아니 어느 업체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눈치를 채셨군요. 네, 알고 그렇다고 있고요. 또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네. 말은 안 하는데요. 그 업체가 이제 인수를 한 업체가 원래 의료용 로봇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회사가 국책과제로 해서 뭐 식사 보조 로봇이라든지 보행 보조 로봇 이런 것도 국제과제로 현재 수행 중이고 아까 ATM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그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대기형 로봇 이송 대기형 로봇인데 이게 해당 회사가 만든 게 5축 다관절 5축이래요. 그러니까 5축, 6축, 7축 이렇게 늘어날수록 미세해지는 더 거겠죠. 정교해지는 거죠. 5축 로봇을 현재 하반기 정도 되죠.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 이렇게 납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측면에도 충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김재룡 전문가님까지 아주 좋은 평가 해주셨어요.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 든든한 매수 타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로 74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장 모멘텀을 이렇게나 또 가득하게 들어봤으니까 재무제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 주고 있어요. 배당을 2.42% 고배당이죠. 네, 주주 친화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PER도 업종 대비 저평가입니다. 주가도 올라가도 괜찮아요. PBR도 1.16 적정 주가 라인이고요. 매출액을 보시면은 2019년에 좀 감소를 합니다. 이제 반도체 다운 사이클로 인해서 감소를 했는데 2020년 바로 턴어라운드 하고 이후 계속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한 40% 가량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19년에 감소했다가 20년과 21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 한번 볼까요?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보시면은 잘 하고 있어요. 돈 꾸준히 잘 벌고 있고요. 투자 활동 보시면은 유형자산 투자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월에 이제 시설을 늘리는 그런 투자를 했다라고. 요건 나중에 향후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재무 활동도 괜찮습니다. 자, 재무 비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동 비율 195% 양호하고요. 부채 비율은 46%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보율 보시면은 1,800, 1,900, 2,300, 2,700까지 올라갑니다. 현금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 볼까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 꾸준히 잘 벌고 있고요.
ROA 총 자산 이익률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 보겠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 2,100, 2,200. BPS 주당 순자산 가치도요. 12,000, 14,000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 수가 한 1,000만 주 가량 되는데요. 그중엔 500만 주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어요. 유통 물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주가 변동폭 크게 만들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실적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재무 구조도 보셨듯이 탄탄합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과 대응 전략까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현금 흐름도 너무 좋고 재무 비율도 좋고 또 여기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까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하면서 재무제표까지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담아 가셔야 또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포트 구성을 단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종목 함께 담아 가시면서 매수 전략, 매수 타점을 또 든든하게 챙겨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전문가님 이렇게 재무제표 성장 모멘텀도 들어봤고 재무제표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오늘의 공략주는 중장기 공략주로 이렇게 네네.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도 좋다고 봐요. 아까 유통 물량 수가 500만 주 정도 된다고 했죠. 네. 대부분 유통 물량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의 희소성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무겁게 움직인다는 거죠.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엄청 많죠. 네. 그럴 때 무겁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네. 근데 유통 물량 500만 주, 저희가 500만 주에서 2천만 주 사이를 변동폭이 가장 크다라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500만 주라면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크고요. 중장기적 포지션을 봤을 때 아까 지분율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분율을 봤을 때도 아주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도 괜찮고 중장기적 포지션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니까 차트가 더 궁금해지는데 한번 차트 볼까요? 네, 차트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이제 열심히 설명하고 네. 우리 대표님이 추가 설명을 해주셔야 많은 분들이 좀 신뢰감을 갖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모든 분들이 당연히 뭐 성장 가능성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이 좀 확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가에 사실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대표님 어떻게 그렇긴 생각하세요? 하죠. 반도체가 힘을 있지요. 주세요. 네. 아, 반도체 제 종목에 시장 대한. 전반적으로 좀 네네.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전망 네. 보신다면. 뭐 반도체, 예를 들어 반도체주가 좋다고 해서 반도체주가 지속적으로 상승만 한다면 누구든지 다 돈방송이 않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겠죠. 아니 모든 순환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주식은 주식은 투자가 아니죠. 패션이 아니죠. 주식이 패션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행을 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벤자민 그거 지금 너무 말했는데. 패션 네, 그렇나요? 패션 네. 네네. 리더신데요. 예, 투자는 패션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너무 한 종목 섹터 이렇게 몰려 있는 것보다 순환매가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서로 상생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분할로 종목을 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반도체 산업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반도체 전반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 탈 수 있는 시장이니까 또 계속해서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반도체 관련한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드디어 한번 차트를 봐도록 하죠. 네, 이제 긍정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차트 네, 설명을 좋아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신뢰감이 더 쌓일 것 같아요. 자, 차트 먼저 주봉상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봉상 2016년부터 17, 18년까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후 2019년 반도체 다운 사이클로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업황이 좀 개선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코로나를 만나게 됐어요. 주가 내려오면서 저점을 찍었죠. 근데 이후에 최대 실적 또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 반도체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하락으로 내려간 거고요. 실적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차트 보시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주가가 120선 지지하면서 왔고요. 240선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현재 위치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고가 박스권 라인 돌파를 해줬고요. 그 사이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수급량이 많이 실렸던 박스권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 볼 때는 최근 1년의 흐름을 보는데요.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제 적정 라인 한번 잡아보니까 고가와 저가의 중간 라인 적정 주가 차트상 적정 주가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상승 범위는 넓어졌어요. 주가 하락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지난해 1년의 흐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서 21년 5월까지 그때 한번 차트 흐름을 보니까요. 이 박스권을 수급으로 돌파해 줍니다. 그렇게 1파, 2파, 3파까지 나왔는데 이제 3파는 저점이 한번 깨졌죠. 그 죽은 파동이 됐고 이후 다시 한번 파동 만들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1년 안에 차트 흐름 안에서 1, 2, 3파가 나온 후엔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파동 후에 조정이 나온 건데요. 조정받고 주가가 내려올 때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냥 주가가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최근 1년 차트 흐름으로 와보면요. 파동이 있나 한번 볼게요. 파동을 만들었나 싶었는데 이전엔 거래량이 좀 너무 적었고요. 3월 말이네 이때 1파가 나왔습니다. 1파가 나오고 지금은 계속 주가 다지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120, 240 장기 이평선 몰려 있기 때문에 수급 동반된다면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시면 자꾸 240 이평선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간다면 지금 1파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파동, 3파동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 아래로 이평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파동을 보고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갑니다. 현재 조정받고 다지는 구간이고요. 21년 신고가보다 더 넘길 수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 모멘텀 보시면은 가능하고요. 차트상 위치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효자 종목 될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과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명까지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지금 자리까지 또 아주 푹 집어서 차트 분석해 주셨습니다. 21년도에 신고가를 뛰어넘는 그런 지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자, 오늘 종목 그럼 성장 모멘텀도 무궁무진하고 재무도 좋고 차트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비 제작 기업이고요. 이송장비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1차 고객사인데요. 매출의 50%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3분기에 미국 경쟁회사 사업 철수로 인해서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플러스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무한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앞으로 전방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산업 투자 증가가 이뤄질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주량도 당연히 많아질 겁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증가할 거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재무 건전하고 차트상 위치도 좋아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플레이리스트에 꼭 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적 요약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반도체 웨이퍼를 옮기는 데 필요한 그 이송 장비를 또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꼭 잡아 가셔야 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정말 방송 마치기 전에 얼른 들어오셔서 3타점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한 개인 플레이 여기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큰 일교차에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